엄마, 저예요. 친딸을 못 알아본 독일 엄마의 충격적 반응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헬레나요. 그 순간 독일 여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헬레나? 엄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았던 딸을 단 1초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독일 소녀 헬레나의 놀라운 변신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온 헬레나예요. 사실 제 이름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게 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전엔 누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름 뒤에 따라오는 말은 항상 똑같았어요. 헬레나. 아, 그 안경 쓴 괴물. 코 옆에 점 있는 애 말하는 거지. 노래는 잘 부르는데 얼굴이. 전 제 얼굴을 너무 미워했어요. 왼쪽 눈꺼풀이 처져서 항상 한쪽 눈만 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코 옆에 있는 짙은 점은 늘 시선을 끌었어요. 게다가 도수가 마이너스구나 되는 두꺼운 안경은 제 얼굴의 반을 덮고 있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앉아 속눈썹 테이프를 붙여봤어요. 엄마 몰래 산 컨실러로 코 옆점을 덮어보기도 했고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내리면서 일부러 얼굴 반을 가렸어요. 그게 그 나이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꾸밈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체육관 창고에서 핸드폰 셀카로 얼굴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고 그 중에서 제일 덜 이상한 걸 골라 SNS에 올려봤죠. 누구 하나 예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고요.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반 한 남자애만큼은 진짜로 제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줬어요. 키는 작았지만 항상 웃는 얼굴,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음악 좋아하는 저한테 목소리 되게 특이하다라고 한 번 말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 말 진짜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눈꺼풀도 테이프로 붙이고 점도 최대한 가리고 안경도 벗고 렌즈를 껴봤어요. 심장이 터질 듯한 상태로 그 애가 교실 옆 복도에 혼자 서 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시간 좀 괜찮아? 그 애는 날 올려다보더니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저는 처음으로 혹시 나 오늘 괜찮아 보이나? 하고 기대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어우 누구세요? 무서워요. 헬레나인 줄 몰랐네. 괴물 분장했어요? 그때 그 남학생의 친구들이 하나둘 나타나더니 조나단 무슨 일이야? 안경 괴물이 설마 너한테 고백하러 온 거야? 푸하하 그 남학생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친구들과 웃기 시작했고 안경 괴물, 거울부터 보고 와라며 조롱했어요. 그 순간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왔어요. 안경도 테이프도 화장도 다 벗겨내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을 다시 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저는 점점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결국 전학을 하려고 해도 또 놀림감이 될 거고 저의 우울증세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 외로움을 털어놓을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과자를 먹으며 이 스트레스를 풀었고 밖에 나가지 않으니 살은 급속도로 찌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정신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하셨고 아버지는 나약한 저의 모습을 꾸짖으셨어요. 살도 빼지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맨날 음악만 듣는다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혼자 방에서 이어폰을 꽂고 부르는 노래가 유일한 위안이었죠. 아무도 내 얼굴이 아닌 목소리에 집중해 주길 바랐어요. 노래할 때면 잠시나마 세상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당당히 무대에 서는 날이 오길 꿈꿨죠. 저는 결국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를 마쳤죠. 대학은 그럭저럭 갔지만 제 우울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유튜브에서 신곡 노래를 찾아 듣고 있는데 우연히 한국에서 얼굴 때문에 고통받던 어떤 여자가 자신을 바꾸고
무대 위에 서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나도 한국에 가면 바뀔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트북을 붙잡고 한국 뷰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라식 수술 후기, 청담동 피부과 전후 비교, 성형 없이 예뻐지는 법, 한국 여자 스킨케어 루틴. 화면을 넘길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어요. 세상엔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자. 뭐라도 해보자. 다니던 대학을 휴학했어요. 마음의 병이 커지는 것보다 낯선 땅에서라도 나를 구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헬레나, 거기까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성형? 절대 안 돼. 그런 건 허영심일 뿐이야. 외모는 바뀌어도 너는 그대로잖니. 그 말들 맞는 말이었지만 그 누구도 제 마음의 상처를 진심으로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주말엔 카페에서 컵을 닦고 평일 낮엔 한국어를 공부했고 저녁엔 베이커리에서 샌드위치 포장 일을 했죠. 손은 빨갛게 터지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생각만 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내가 이 돈으로 라식을 받을 거야. 피부과도 가고 얼굴에 있는 점도 레이저로 없애고 이 안경, 이 지긋지긋한 안경을 벗을 거야. 부모님은 결국 제 결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성형은 하지 말 것. 2023년 봄,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일 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낯선 언어, 낯선 냄새, 낯선 풍경. 공항에 내리자마자 왠지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어요. 제가 고른 집은 홍대 근처 원룸이었어요. 작고 낡았지만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공간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혼자 방에서 부르던 노래, 이제는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보컬 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서툴러서 노래 가사도 제대로 이해 못했지만 학원 선생님은 친절하게 발음을 하나하나 짚어줬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어요. 헬레나 씨, 감정이 진짜 좋네요. 목소리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이었어요. 내 목소리를,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은 게. 학원에서 만난 한국인 태은이는 정말 너무 다정하고 따뜻했어요. 처음 만난 날, 제가 어색하게 인사하자. 밝은 미소로 먼저 말을 걸어왔죠. 헬레나 맞죠?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요? 근데 발음 귀여워요. 그 말에 당황했지만 진심 어린 눈빛에 왠지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이후 태은이는 매번 간식을 챙겨왔고 제자리에 조용히 떡 하나, 고구마 하나를 놓고 가곤 했어요. 헬레나야, 오늘도 노래 열심히 했지? 이거 먹고 힘내. 한국에서는 아무도 제 얼굴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어요. 눈꺼풀이 처졌다는 말도, 점이 이상하다는 말도, 안경 괴물 같은 별명도.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노래를, 말투를, 미소를 봐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태은이는 말했죠. 난 헬레나의 얼굴이 아니라 항상 진심으로 이야기하려는 그게 좋더라. 그 말은 제 인생 통틀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 말고 제 마음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따뜻했어요. 가끔은 태은이가 이런 말도 했어요. 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야. 혼자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꿈을 향해 가는 거,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나 정말 한국에 오길 잘 왔구나 생각했어요. 드디어 가장 두려웠던, 동시에 가장 고대하던 순간. 라식 수술. 수술 당일, 아침부터 긴장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진짜 괜찮을까?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순간, 걱정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접수부터 상담, 검사, 수술까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체계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몇 주씩 걸리던 과정이 하루 만에 눈 깜짝할 새 진행됐죠. 의사 선생님은 침착하고 설명도 꼼꼼했고 최신 장비 앞에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정말 맑고 또렷했어요. 불빛도 나뭇잎도 간판의 글씨도 그리고 거울 속 제 눈동자와 똑바로 마주쳤어요. 그 순간 안경 없이도 내가 괜찮다고 느낀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라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기세를 몰아 청담동의 유명 피부과에도 갔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상담 중 갑자기 말했죠. 점은 제거하면 되는데 눈꺼풀 처짐도 조금 심한 편인데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쌍꺼풀 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 질문에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사실 평생을 그 눈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으니까요. 성형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부모님의 말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번엔 제 인생을 위해 제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성형외과 수술 동의서에 조용히 사인했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 얼굴이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며칠간 조용히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은이가 저희 집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어요. 헬레나야, 미역국 좋아해? 오늘은 전복죽도 있어. 힘내야지. 전복죽? 미역국?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저 바닷내음 나는 뭔가겠지 하고 한 입 떠먹었는데 그 순간 입안이 뭉클했어요. 바다처럼 짭조름하고 미끈거리지만 고소하고 소고기와 푹 끓인 국물 맛이 입안을 감싸는 따뜻한 기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마음이 데워지는 맛이었어요. 이게 음식이야? 왜 이렇게 위로가 되지? 독일에서의 식사는 늘 기능적이었어요. 빵, 고기, 치즈. 배를 채우는데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 미역국은 마치 누군가가 내 속을 쓰다듬어주는 듯한 그런 맛이었어요. 태은이가 말했어요. 한국에선 미역국을 생일날 먹기도 하고 몸이 약할 땐 꼭 죽을 끓여. 그 말을 듣고 나니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그때 태은이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헬레나야, 외모는 변했지만 그걸 유지하려면 안도 건강해야 해. 마음도 몸도.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정말 겉모습만 예뻐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진짜로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외면뿐 아니라 내면까지 건강하게. 그날부터 저는 레시피를 보며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고 마트에서 고등어를 사다가 고등어 구이를 해먹고 집에서 나물 반찬을 만들었어요. 독일에선 빵, 치즈, 고기 중심의 무거운 식단이었는데 한국은 가볍지만 속이 따뜻해지는 음식이 많았어요. 김치의 시원한 맛, 미역국의 깊은 국물, 잡곡밥의 건강함. 어쩜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나라가 있을까?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매일 도시락을 싸서 학원에 가면 태은이는 항상 놀라듯 말했죠. 헬레나, 이젠 거의 한국 사람 다 됐네. 헬레나표 된장국 진짜 맛있어. 운동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집 근처 공원과 체육시설이 있어서 언제든 운동하기가 좋았어요. 얼굴에 붓기가 가라앉자 매일 한국식 뷰티 관리를 루틴으로 시작했어요. 태은이가 뷰티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수분 마스크를 붙이고 각질 제거와 화이트닝 관리도 매일 하다 보니 어느새 점을 뺀 곳도 자연스레 피부색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더운 놀라운 건 식단이 바뀌니 등에 있던 등드림이 없어지고 팔이 매끈해지면서 부드럽게 되는 거였어요. 독일 사람들은 피부가 부드럽지 않거든요. 한국인들은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데 정말 한국 음식이 그 비결이었어요. 기름진 고기와 치즈 우유를 끊고 제철 나오는 야채를 갖가지 맛있는 방법으로 해먹으니 한국 음식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이런 새로운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해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SNS 계정을 열었어요. 처음엔 독일에서 온 헬레나의 한국살이라는 이름으로 식단 사진, 학원 브이로그, 한국어 배우는 영상, 그리고 조금씩 바뀌는 제 모습도 올렸죠. 그런데 팔로워가 점점 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국 뷰티 미디어 계정에서 리그램이 된 거예요. 헬레나의 피부 변화 사진, 너무 인상적이어서 공유합니다. 그런데 SNS가 퍼지기 시작하자 예전 독일에서 날 놀리던 친구들에게도 소식이 갔나 봐요. 헬레나 너 맞아? 진짜야? 이게 너라고. 그들은 예뻐져서 놀란 척했지만 제 눈엔 그저 늦은 후회로 보였어요. 학원 등록금도 내고 라식 수술비에 성형까지 하고 나니 통장 잔고는 정말 바닥을 쳤어요. 이대로는 더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에 보컬 학원 근처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서툰 한국어에 실수도 잦았고 접시를 깰 뻔한 적도 있었죠. 그런 저를 조금씩 특별하게 바꾸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레스토랑 주방 보조로 일하던 남자였어요. 말수는 적지만 일 하나하나에 성실했고 항상 제가 무거운 쟁반을 들고 있으면 말없이 문을 열어주곤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조심하세요. 그 짧은 대답 하나에도 묘하게 차분한 배려가 묻어나 있었어요. 처음엔 주방일 때문에 간단한 말만 주고받았지만 서서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는 근처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어요. 이름은 지훈이었어요. 저는 주 4회만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였고 주말 저녁 퇴근 시간엔 지훈과 함께 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마침 같은 방향버스를 타는 덕분에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며 그날 있었던 일, 좋아하는 음식, 음악 취향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죠. 그는 늘 버스 문이 열리기 전 저를 앞으로 슬쩍 밀어주며 먼저 태워줬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길을 건널 때면 말도 없이 제 앞을 가로막듯 손을 뻗어 막아주던 순간들. 차 조심해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곤 했어요. 독일 남자들은 직설적이고 쿨한 편이에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식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좀 달랐어요. 따뜻하고 느리고 섬세했어요.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서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 처음이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훈을 향한 감정이 조용히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건 버스에서 내린 뒤에도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바라보게 되는 나. 괜히 다음 퇴근날이 기다려지는 나. 그건 단순한 호감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지훈과는 한국어 회화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만나게 됐어요. 지훈은 친절하게 발음을 교정해줬고 헷갈리는 조사나 어미도 천천히 설명해줬어요. 같이 카페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곤 했죠. 발음 많이 좋아졌어요, 헬레나. 정말요? 나 요즘 뉴스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는데. 오, 대단한데요? 나보다 한국어 더 잘하면 어떡하지? 지훈은 늘 그렇게 장난 반, 칭찬 반으로 웃어줬고 그 미소는 언제나 저의 마음 한쪽을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어요. 어느 날 학원 선생님한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헬레나, 혹시 한 달 뒤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외부 행사에 우리 학원이 초청을 받은 거였어요. 학생들 중에서 대표로 메인 보컬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번 무대는 헬레나 씨가 메인 보컬로 서줬으면 해요. 목소리도 많이 안정됐고 표현력도 좋아졌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좋으면서도 너무 떨렸거든요. 한국에 와서 처음 서는 공식 무대, 그것도 내가 중심이라니. 정말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헬레나는 고음이 좋아요. 특히 들으면 감정이 전해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공연 준비는 정말 바빴어요. 매일 공연 준비를 연습하고 끝나면 보컬 트레이닝을 다시 받고 가사 한 줄 한 줄, 한국어 발음까지 교정하면서 연습했어요. 그렇게 어느새 무대 날이 다가왔고 저는 드디어 진짜 한국 무대 위에 섰어요. 공연 당일 지훈 씨도 초대해서 객석에 와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 객석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것을 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조명이 켜지고 첫 소절이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전 정말 무대 위에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태은이가 울먹이면서 안아줬어요. 헬레나야, 진짜 너무 멋졌어. 넌 해냈어. 지훈 씨도 박수를 치면서 말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마음이 울렸어요. 지훈 씨는 우리 공연을 감각적으로 편집해 함께 태그해 주었고 태은이와 저는 인스타그램에 올리자마자 조회와 댓글이 엄청 쏟아졌어요. 심지어 독일에서 알던 과거 반 친구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헬레나, 너 정말 맞아. 한국에서 가수 데뷔했어. 진짜 미친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노래도 잘해? 얘 한국 가더니 진짜 사람 달라졌네. 그렇게 한때 제 외모만 보고 조롱하던 아이들이 이젠 제 무대를 보고 놀라고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독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자 가슴속이 복잡해졌어요. 마지막이라도 내 마음을 전해야 하나. 수차례 되뇌었지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저를 움츠러들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친구에게 용기 내어 다가갔다가 헬레나, 너 안경 괴물 같아라며 교실 전체가 비웃던 순간 그날 이후 사랑 고백은 제게 실수이자 수치심 그 자체였죠. 그래서 저는 또다시 입술을 깨물고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어요. 지훈 씨 앞에서도 마음껏 떨면서도 끝내 침묵으로 떠나려 했죠. 그날 저녁 지훈 씨와 마주 앉은 카페는 낮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만 은은히 반짝이고 잔잔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죠. 헬레나 씨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쩐지 꿈만 같았어요. 지훈 씨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그날따라 입안이 까칠하게 바짝 말라왔어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속으로 100번도 더 다짐했지만 입을 떼려는 순간 가슴이 더 무거워져 버렸어요. 저 그동안 고마웠어요. 끝까지 평소처럼 감정을 숨긴 채 말하고 말았죠. 지훈 씨가 천천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헬레나, 사실 저 처음 만난 날부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차마 눈을 들지 못했어요. 지훈 씨의 고백에 제 가슴이 뜨겁게 뛰었어요. 눈앞이 흐려왔지만 이번만큼은 과거의 그날처럼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 씨, 저도 지훈 씨 좋아해요. 진짜 감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자 지훈 씨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이렇게라도 마음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죠. 이제 늦마지막 인사가 아닌 다음을 기약하는 약속이 되었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응, 약속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다음 만남을 기약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입구에 계신 엄마를 멀리서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이젠 제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엄마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앞만 보고 계셨고 제가 옆을 지나쳐도 눈길 한 번 주시지 않으셨어요. 속으로는 혹시 못 알아보시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죠. 엄마. 제가 큰 소리로 부르자 엄마가 놀란 듯 고개를 돌리셨어요.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내 눈가가 촉촉해지며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제 손을 꼭 붙잡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당당해질 줄은 못 알아봤단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팔로 저를 끌어안는 그 손길엔 지난날의 미안함과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지만 힘주어 말했죠. 엄마, 저 한국에서 진짜 제 자신을 찾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예뻐졌어. 눈 수술은 어떻게 한 거니? 라고 묻더니 아빠와의 갈등 때문에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수술비 얘기를 꺼내시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하시며 다시 한번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겪은 모든 순간들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나로서 살아가기로 말이에요. 독일로 돌아와서 대학에 복학한 첫날, 익숙한 강의실에 앉아있자니 왠지 모를 어색함이 밀려왔어요. 학교 식당에 빵과 소시지, 치즈가 잔뜩 올려진 메뉴들이 여전히 주류였어요. 한국에서 매일 된장국과 나물 반찬, 가벼운 보양식을 먹던 저는 돌아오자마자 속이 무거워지고 활력이 확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한국 음식이 그리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것도 불편했고, 제 시간에 오지 않는 지하철이 갑갑했고, 배달은 너무 늦게 왔고, 컴퓨터를 고치는데 기사님은 너무 늦게 왔어요. 눈 검사하러 안과에 갔는데 진료는 너무 느렸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저는 독일에서의 생활을 완벽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예전 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어요. 헬레나, 너 맞지? 한국에서 진짜 연예인 된 줄 알았어. 완전 달라졌네. 옷도 진짜 멋지다. 호기심에 나갔더니 헬레나, 그 스킨케어 제품 뭐야? 나도 사고 싶어. 한국 화장품 어디서 샀어? 링크 좀 줘. 머리 어디서 했어? 완전 K뷰티 느낌이잖아. 흰 남방에 흑청바지 입고 한국식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을 뿐인데 다들 제 세련된 한국식 패션과 메이크업을 부러워했어요. 특히 예전에 저를 안경괴물이라 부르던 마르쿠스가 헬레나, 사실 나 너 좋아했어. 지금 사귈래?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주르륵 떠올랐어요. 마르쿠스, 고마운데. 미안해. 왜? 난 진심인데. 넌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마르쿠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경괴물, 거울부터 보고 와라고 했잖아. 그때 넌 내 마음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 이제 와서 좋아한다고. 친구들이 웅성거렸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내겐 더 소중한 사람이 있어. 친구들은 저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제품과 한국 뷰티 산업이 궁금해서 저를 만나자고 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지훈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독일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그리워. 정말? 뭐가 그리워? 된장국도 그립고 태은이도 보고 싶고. 무엇보다. 지훈이 화면 너머로 미소 지었어요. 무엇보다. 지훈 씨가 제일 그리워요. 그 순간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독일에서의 거칠의 인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한국 보컬학원 선생님에게서 깜짝 전화가 왔어요. 헬레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외국인 특별 전형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요? 헬레나 공연 영상을 보고 직접 연락이 왔어요. 실력도 좋고 한국어도 능숙하다면서 꼭 지원해보라고 하네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정말 운명 같은 기회였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 대학교에 정식으로 유학 가려고 해요. 아빠가 포크를 내려놓으셨어요. 헬레나, 또 그 얘기야? 여기서 대학 마치고. 아빠, 들어보세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직접 추천을 받았어요. 실용음악과예요. 엄마가 놀란 눈으로 보셨어요. 정말? 대학교에서 직접?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한국에서의 공연 영상,
학원 선생님 추천서, 대학교 정보까지. 봐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달라졌잖아요. 음악도 사람도 모든 게 더 좋아졌어요. 이번엔 진짜 제 꿈을 위한 거예요. 아빠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있어. 1년 만에 성과를 못 내면 독일로 돌아와야 해. 약속할게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번엔 정말 행복하렴, 우리 딸. 2025년 3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단순 여행이 아닌 정식 유학생으로.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헬레나, 태은이와 지훈이 함께 마중 나와 있었어요. 태은이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미쳤어. 정말 다시 왔구나. 지훈도 수줍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게 완벽했어요. 현재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1학년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훈과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태은이와는 여전히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식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SNS에서 독일 친구들은 저의 변화를 부러움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댓글에 이렇게 남겼어요. 나는 한국에서 진짜 나를 찾았어. 여기가 내가 속한 곳이야. 저의 꿈은 계속됩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